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전국의 일출 명소들이 폐쇄돼서 새해 해돋이 장면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의 불꽃놀이는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TV로 생중계됐고 유럽의 주요 새해 맞이 명소들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넘게 하루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정과 소통의 무게를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중부 내륙과 강원,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저녁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 기원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시간에도 희망찬 한 해를 열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참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부디 올해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한 해이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제야의 종도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표정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새해 첫 풍경들을 모아봤습니다. 3, 2, 1. 매해 울리던 제야의 종. 올해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67년 만에 현장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만큼 새해에는 희망찬 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약속처럼 찾아오듯이 올 한 해는 분명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같은 시각.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화면을 뚫고 복도를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아기를 보지 못한 할머니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흰소처럼 씩씩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우직하고 씩씩하게 크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모습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상인들. 새해엔 좀 더 나아지기 바라며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매 시장을 돌아봅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물건이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7년째 과일 상점을 지켜온 도매상 사장님도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2021년에는 우직한 소외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판매도 잘 되고 생산자도 좋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2021년 새해 첫날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800~900명대 또 1000명대 이렇게 나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급격한 증가 조짐도 그렇다고 하락 반전도 없는 정체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종사자 2명 감염이 확인됐던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직원들은 보호 장비를 갖추었지만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들은 감염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입소자들이 특성상 장시간 머무르고 대부분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처럼 요양병원과 구치소,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에서 700명대, 그 외 지역에선 3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확진자는 30%에 육박하고 있고 위중, 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급증세는 잡았지만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대책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보통 거리두기가 최고조 효과를 나타내려면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뒤가 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데 환자 증가가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되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이번 달에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만큼 인턴을 뽑을 때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을 용납하지 않지만 공중보건이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긴 가운데 교정시설 내에서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법무부는 뒤늦게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4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서도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와 직원 등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모두 923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 감염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확진자가 어제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로 이송 전에 숨졌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자 법무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무증상자도 찾아낼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정시설 6곳에서 진행한 PCR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물론 검찰 소환과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지병이 악화돼 사망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이번에 전국적인 국내 확진 현황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어제 신규 확진자 1,000명 아래였습니다만 사망자가 누적 900명으로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공식적으로 몇 명입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67명으로 국내 발생 940명에 해외 유입 27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5명, 경기도 219명, 인천 59명이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부산 72명, 강원 36명, 울산 35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900명이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31명이 추가 확진됐고 부산 북구 주간복지센터와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복지시설 감염이 많습니다. 또 경기 군포시 공장에서 28명이 확진됐고 울산 중구 선교단체 확진자는 총 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누적 사망자는 900명이 됐는데 특정 시설 또 감염 경로에 집중돼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사망자 900명 가운데 감염 경로가 요양병원인 사망자는 223명, 요양원인 사망자는 93명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는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율로는 전체 사망자의 35%가 이곳에서 감염됐고 지역 산발 감염이 25%, 집단 발생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연령은 80살 이상이 486명이었고 70대 210명, 60대 103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95%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모더나사와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모두 5,600만 명분의 백신이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인데요. 이 백신별로 시기가 다른 만큼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공급 시기도 올 2분기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각각 1,000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 600만 명분, 세계 백신 연합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선 1,000만 명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계획했던 5,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108%에 이르는 양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도 백신 구매를 논의하고 있어서 확보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세부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백신별 공급 시기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넓게 분포돼 있는 상황.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도 백신별로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에 최적화된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종이나 주기적인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수준이나 아니면 접종 계획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사 등 50여 명은 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 사례로 주한미군에 지급된 모더나사의 제품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매서운 한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 중심으로 눈도 좀 내리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첫날 날씨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앵커님도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5.6도로 출발했고요. 파주와 제천, 장수도 영하 1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 9.8도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으로 기온보다 4도가량 낮으니까요. 오늘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눈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경북 북부 내륙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맘때면 제가 해돋이 시각을 알려드렸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해돋이를 직접 볼 수는 없죠. 대신 집에서 따뜻하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재난 유튜브 채널 세이프K와 KBS 웹사이트 그리고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K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법무장관 교체 인사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또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했는데요.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속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영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냈는데 경제와 행정, 정무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란 게 발탁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임기 후반 공직기강과 반부패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는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의를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남게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한 지난 2년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시기에 함께해 영광이었다며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오르고 증권 관련해서는 좀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서 지원책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의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에서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인하대 4호관 건물에 소방관 17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39대를 투입해서 새벽 2시 48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 불로 건물 4층 내부가 탔지만 휴일이어서 학생 등이 건물에 남아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 당대회가 임박했습니다. 대표들이 이미 평양으로 집결했고 제8차 당대회가 이르면 바로 오늘 새해 첫날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대남, 대미 전략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했던 북한. 올해는 신년사와 함께 당대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북한은 정확히 며칠이라고 꼽지 않고 8차 당대회를 1월 초순에 연다고만 했는데 북한 매체들은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대표증을 받았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당대회를 기념한 전시회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당대회 직전에 진행되는 일정들입니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성스러운 우리당 마크가 부각되어 눈부신 빛을 뿌리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이 참가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대표자들이 열흘 전 평양에 집결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는 지난해 10월 심야 열병식처럼 예상을 깨고 새해 벽두부터 열려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신년사는 생략되거나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당대회는 통상 나흘 정도 진행됩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해 대미, 대남 정책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에는 대표자와 방청자를 포함해 5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는 내다봤습니다. 당대회가 열릴 평양에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와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무대를 세우고 많은 군중이 모인 행사는 올해도 TV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2021년 여름에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됐죠. 1년이 연기됐지만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태국 전사들은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올림픽 해를 맞았지만 선수촌 훈련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런던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고를 그리는 체조 양악선. 세계 최고 난도인 독보적 기술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양악선을 보유한 만큼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정상 훈련을 못해 약해진 근력을 키워 100%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하게 잘 웃으면서 한 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악선과 함께 도마 동반 입상을 노리는 비밀병기 신재환과 여자 도마의 샛별 여서정은 생애 첫 올림픽에서 깜짝 메달을 노립니다. 런던에서 스피드를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을 낸 펜싱 대표팀은 한층 더 어려워진 스텝 훈련을 반복하며 영광 재현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런던 올림픽 때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수영의 황선우는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을 넘어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자유형 200m에선 세계 주니어 신기록까지 쓴 기대주입니다. 올림픽 기간엔 늘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효자 종목 양궁 대표팀. 11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나서 올림픽 행을 확정 짓겠다는 유도까지. 앞으로 7개월,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태극 전사들은 묵묵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새해 첫날 댁에 계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해돋이도 또 비대면으로 차 안에서 보시겠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해맞이 풍경도 평소와는 많이 다른데요. 해맞이 명소로 꼽히는 동해선의 동해휴게소는 오늘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옥계휴게소는 내일 아침 8시까지 폐쇄됩니다. 다만 편의점과 주유소, 화장실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동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전국적으로 원활하지만 사고 지점 지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포항선의 경우 현재 포항 방향으로 부경천 부근 3차로와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경기권과 강원권 모두 수월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역시 양양 쪽으로 과속에만 유의하신다면 큰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 호남 지역 곳곳으로는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얼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감속 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5.6도, 파주 영하 14.2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9.8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경기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부는 만큼 이 지역은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7도, 청주가 영하 9.4도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와 대구도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0도, 대구 3도, 광주 4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바람이 불면서 금세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야의 종은 온라인에서만 울렸고 또 예년과 달리 조용한 1월 1일을 맞게 됐는데요. 그래도 새해를 여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여느 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매해 울리던 제야의 종. 올해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67년 만에 현장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만큼 새해에는 희망찬 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약속처럼 찾아오듯이 올 한 해는 분명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같은 시각.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화면을 뚫고 복도를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아기를 보지 못한 할머니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흰소처럼 씩씩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우직하고 씩씩하게 크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모습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상인들. 새해엔 좀 더 나아지기 바라며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매시장을 돌아봅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물건이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7년째 과일 상점을 지켜온 도매상 사장님도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2021년에는 우직한 소외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판매도 잘 되고 생산자도 좋고 그런 해가 됐습니다.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2021년 새해 첫날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이 20일 만에 동일 집단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빽빽하게 고립돼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이미 150명 넘게 감염이 됐고 40명 가까이 숨진 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단 격리만 하다 보니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윤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의 한 요양병원. 20일 만에 환자를 모두 이송하고 어제 오후 격리가 해제됐지만 병상대기 환자를 포함해 모두 3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고령 환자에다가 기저 질환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전담병원으로 배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의 무조건 격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경우도 격리 초기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병실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초동 대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2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환자군을 구분해서 별도로 격리 조치도 하지 않아 한 방에 여러 명 수용해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전담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적절한 치료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동일 집단 격리된 채 한정된 인력으로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요양병원 내에서의 추가 감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부 의료진에 따르면 격리 초기엔 인력 지원이 부족해 5명 남짓의 간호 인력이 100명 넘는 환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따로 만든다든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환자는 25%. 무조건 격리가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을 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청와대 후속 인사를 단행했죠. 집권 5년차 정책 성과에 매진하면서 안정과 소통에도 좀 무게를 두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앞선 3명의 민정수석과 달리 첫 검찰 출신이란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시 합격으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7기수 빠릅니다.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에 법무라인 교체 때마다 거론될 정도로 개혁적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1년 가까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불협화음이 있던 터라 검찰과의 소통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를 놓고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발탁은 예상치 못한 카드였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문 대통령을 도왔지만 여권에선 깜짝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IT 분야 전문 기업인 출신으로 민감한 정치 이슈보단 민생과 경제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선두국가 도약에 특화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현안들을 잘 정리를 하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후반기를 같이 갈 진용은 1차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레임덕을 차단하는 것이 여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지난해는 우리 증시를 이들이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투자 방식도 또 그 위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해 바뀌는 관련 정책들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34살 박수민 씨.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바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방식. 하지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락장을 겪고 나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내 돈을 누군가가 훔쳐간 느낌이 들어서 공부해야겠다. 책도 읽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금리, 환율은 물론 세계 경제까지 공부하며 다시 투자를 시작해 지금 수익률은 150%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정보를 다 팩트로 봤다면 주식을 그래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짜 뉴스를 저희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의 동무대였던 우리 증시를 올해에는 박씨 같은 동학개미가 이끈 겁니다. 증시 마지막 날까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종목에서만 47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됩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엔 절반이 안 됐지만 올해는 65%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개미의 위상은 정부의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 연장됐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역시 원래 정부안보다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들어줬고 또 그 정책에 반영됐고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진일보됐다고 봅니다. 올 한 해 우리 증시에 버팀목이 돼준 동학개미.
시장과 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스피 3천 시대를 앞둔 우리 자본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만들어냈다는 시각이 있고 또 개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뭘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학개미의 주축은 단연 20, 30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식을 거래하고 유튜브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들이 스마트 개미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한다라고 하면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는 종목 자체도 이제 우량한 종목들을 많이 사거든요. 가장 큰 성과는 개미 필패라는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약 25%,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부동산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인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19조 원을 넘어 1년 만에 배 이상 불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부에선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사들이고 투자 기간이 짧다는 한계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꾸준히 이끌도록 만들려면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자연적으로 부동산 자금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죠. 새해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진화할지가 우리 증시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많은 분들의 새해 소원,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죠. 방역당국이 접종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무료 접종 범위를 두고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4분기까지는 최대한 접종을 늘려서 진행을 해서 그 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적인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수준이나 아니면 접종 계획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판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미 4개사에 대한 그 백신 협약을 했고 또 코박스를 통한 백신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이 허가를 통과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게 되고요.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물량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도 식약처의 허가 과정과 또 백신 품질에 대한 국가 검정 과정을 거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예방 접종 시행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까지를 무료 접종을 할 건지와 또 백신 시행비에 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임상 1상에 진입해서 임상 1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백신을 갖는 게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굉장히 큰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내 백신 개발에도 범부처적인 그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생산 지수가 1이라 하더라도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1000명이 또 다른 1000명을 감염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일이기 때문에 감염 그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감염 예방과 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시켜서 전파를 차단하고
또 검사로 조기에 발견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그 세 가지의 노력이 아울러져야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스코틀랜드에도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통 신년 축제를 대신하는 인공지능 드론들의 대규모 군무쇼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반딧불이처럼 빛을 내는 드론들이 짙은 밤하늘 위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글자에서부터 동물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형상화합니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새해 전후로 나흘 동안 열리는 전통 신년 행사 호그마니 축제를 대신하는 드론 군무쇼입니다. 바이킹들의 축제에서 유래된 호그마니 축제는 일몰 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도심을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모임과 행사가 수개월째 금지됐고 지난달 26일부터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4단계 봉쇄 조치까지 시행되자 이에 축제 주최 측은 시민들이 비대면 방식으로나마 호그마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횃불 행진을 영상시키는 드론 군무쇼를 미리 촬영해 새해 전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쇼가 지금까지 영국 내에서 펼쳐진 드론쇼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약 4개월 동안 스코틀랜드 고원과 에든버러 명소들을 배경으로 150여 대 인공지능 드론들의 움직임을 담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가판대마다 각양각색의 인형과 장식품들이 가득하고 독특한 의식들이 즉석에서 펼쳐지는 이곳. 페루 수도 리마의 신년맞이 행사 중 하나인 일명 희망의 시장입니다. 희망의 시장은 안데스 원주민들 사이에서 복과 번영의 신으로 불리는 에케코 인형을 비롯해 예로부터 소원을 들어주거나 부와 행운을 준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상징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행사인데요. 또한 애군을 떨쳐내고 내년의 행운을 빌어주는 주술사들의 특별한 의식도 체험할 수 있어 매년 많은 리마 시민들이 새해를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는데요. 그럼에도 방문객 대다수가 지금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2021년에는 건강과 희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또다시 무기한 폐쇄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새해를 맞아 무관중 라이브 콘서트장으로 변신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문을 닫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현란한 레이저 조명들이 쏟아지는데요. 박물관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 광장에선 한 남성이 홀로 디제잉 장비를 노련하게 다루며 신나는 클럽 음악을 쉴 새 없이 선사합니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DJ이자 미국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데이비드 게타입니다. 앞서 그는 미국 마이애미와 뉴욕에서 코로나19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단독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를 열어 15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이번에는 모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 온라인 자선 콘서트이자 새해 전야 무관중 음악 파티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그의 취지에 공감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된 박물관 공간을 라이브 공연 장소로 제공했고 특별히 이번 콘서트 수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돕는 유니세프와 푸드뱅크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류사에 남을 고통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백신이 개발돼 보급 중에 있는데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EU 등 40여 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김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곳 남짓입니다. 국가별 접종량을 보면 미국 279만, 중국 100만, 영국 80만 명 순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접종량이 많습니다.
중국은 임상 3상 중인 자체 개발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인구 100명당으로 보면 이스라엘, 바레인 순입니다. 인구 규모에 비해 확진자가 많아 백신 도입이 빨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EU 가입국 27곳은 화이자만 각각 도입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러시아 외에 아르헨티나, 벨라루스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백신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딥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을 예상했지만 7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독일도 당초 목표치인 130만에 크게 모자랍니다. 특히 영하 70도로 운송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화이자 백신 운송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개선하느냐, 냉장 상태로도 운송 보관이 쉬운 후속 백신 도입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백신 수요와 공급망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계산해 접종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코로나 Q&A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소식들 올해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금융지원 올해도 계속된다는 키워드입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기 극복, 금융 안정, 혁신 성장, 신뢰 회복을 새해 4가지 주요 주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금융지원 기존 방안에 더해서 추가 지원 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시중 유동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금융, 모험 자본, 뉴딜 펀드 등을 활용해 촘촘하고 다층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물품 신속 구매 예상 집행 앞당긴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의료, 위생용품, 방역 물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방역 물품 구매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마스크 구매 시 재고 순환 촉진 등을 위해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대면 회의에 일반 회의에 준하는 참석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 보조원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집단 발생 가장 많아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시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집단 발생으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17.15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체 확진자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집단 발생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신천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종교 관련,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 직장,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20대 미만은 가족과 지인 모임에서 전파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올해 서울에서는 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일수가 늘어납니다. 또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되고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박희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서울역까지를 잇는 2km 구간이 보행자 중심의 사람 숲길로 오는 4월까지 새롭게 조성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워진 행사 개최를 위해 4월부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내에 화상 스튜디오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속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시행됩니다. 디지털 마케팅 관련 직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청년센터 오랑은 광진과 서초, 성북에 새로 문을 엽니다. 서울 지역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 병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최대 지원 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하루 지원 생계비도 종전 84,180원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반영한 85,6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대 지원 생계비는 119만 8,540원입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도 확대됩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은 165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노원 도봉 지역에 한 곳, 동작에 한 곳 추가 개소합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종전 고교 2, 3학년에서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돼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됩니다. 인공지능 교육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도입됩니다. 관련 교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AI 인재 양성 지표도 개발돼 올해 보급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제보들, 특히 실시간으로 재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전해주신 덕분에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만든 2020년 KBS 뉴스를 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해 여름 장마는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마다 시청자들은 현장 상황을 빠르게 KBS에 전했습니다. 30분, 40분 되니까 이제 인도차도 구분 없이 이렇게 시간당 80mm는 제가 살면서 처음이어가지고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동원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긴박하고 위험한 재난 상황을 KBS에 알리는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게도 물론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기 전에 빨리 좀 알리고 싶어서. 산불과 태풍 등 여러 재난 상황마다 시청자들이 시시각각 전해준 정보와 영상들은 재난주간 방송사 KBS가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제보도 꾸준히 접수됐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마스크 잠깐 내린 거 갖다 범죄자처럼 만드네 이게.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까지.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청자 제보는 방역 당국이 놓친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교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대학 교수와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까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한 보도 역시 시작은 시청자들의 제보였습니다. 지난 한 해 KBS 보도로 이어진 시청자 제보는 모두 530여 건. KBS는 올해 9시 뉴스에 제보 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청자들과 함께 만드는 뉴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바라본 대관령의 모습입니다. 산등성일에 따라서 하늘이 점차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30분 정도 후면 올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올해는 해돋이를 직접 보러 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KBS 재난 유튜브 채널 세이프K와 KBS 웹사이트, 또 휴대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K에서 실시간으로 해돋이를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5.7도, 파주 영하 14.9도까지 떨어졌고 제천도 영하 14.1도,
장수도 영하 13.4도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9.8도로 어제만큼 추운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소식도 오늘 들어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 지역과 충청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전국의 일출 명소들이 폐쇄돼서 새해 해돋이 장면도 온라인으로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의 불꽃놀이는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TV로 생중계됐고 유럽의 주요 새해맞이 명소들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넘게 하루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900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전과 소통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중부 내륙과 강원,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저녁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2020년 참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새해 첫 태양은 떠오르고 그 기운으로 우리의 희망도 또 새롭게 다져봐야겠죠. 이제 잠시 뒤면 동해안 쪽으로 새해 첫 해돋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릉 중계차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가 연결돼 있죠. 이제 한 3, 40분 정도 남았나요? 새해 첫 일출이? 네, 이제 30분쯤 뒤면 2021년을 밝힐 첫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어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이하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연말부터 해맞이 방문을 자제하는 당부가 잇따랐는데요. 그래서인지 해맞이 관광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몇몇 해맞이객들이 눈에 띄지만은 해변 출입 통제선 근처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선 오전 7시 37분 삼척을 시작으로 최북단 고성에는 43분에 해가 떠오릅니다. 하늘도 맑은 편이어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안 일출 명소와 주요 해변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기 때문에 예년처럼 자유롭게 해맞이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든 식당 안에서 식사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를 직접 찾기보다는 집과 숙소에서 KBS와 지자체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해맞이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올해 첫 일출을 보면서 새해를 차분하게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강문해변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2021년 영시를 기해서 울린 제야의 종, 올해는 현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새해 첫 풍경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희망과 설렘은 가득해 보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탄생, 올해 첫 번째 장사, 여러 풍경들을 공민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매해 울리던 제아의 종. 올해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67년 만에 현장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새해에는 희망찬 일로 가득하기 바라는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약속처럼 찾아오듯이 올 한 해는 분명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같은 시각.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화면을 뚫고 복도를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아기를 보지 못한 할머니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흰소처럼 씩씩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우직하고 씩씩하게 크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모습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상인들. 새해엔 좀 더 나아지기 바라며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매 시장을 돌아봅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물건이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화물기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싣고 중국 상하이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자유로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2021년 새해 첫날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번잡한 행사들, 특히 대면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고 온라인 중계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지구촌 곳곳에 새해 맞이 풍경을 모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 주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이 행사를 즐겼지만 올해는 직접 이 불꽃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TV로 생중계 화면을 봅니다. 호주 정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주요 명소 통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사람들로 가득 차 새해 준비 한창이었을 유럽의 거리들도 한산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신년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송년 파티와 모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지하철역, 새해를 앞둔 시간 여간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도,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도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난민촌에도 새해는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공포의 혹독한 추위까지 난민과 이주민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첫날 온정의 손길을 내밀려는 국제 구호 요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Volonterima kao i sa toplim napitkom čajem vršimo brojno stavanje kako bi sutra i praksa što prije podijeli toplu odjeću, vreće za spavanje, ako dobijemo odobrenje i šator i sve ostalo. 코로나19의 공포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중국 후베이성 주민들, 이곳에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뒤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 210여 개 국가에 퍼졌습니다. 후베이성 주민들의 새해 바람은 간절합니다. 就是希望疫情能够尽快的得到控制，然后让大家都能恢复到一个正常的生活水平上面。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지금 이 시각 해돋이가 임박한 시점입니다만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전국의 유명 해맞이 명소들 모두 봉쇄된 상태입니다. 서울 남산공원이라든가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이런 명소들이 모두 통제되고 행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새해 일출을 직접 보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KBS CCTV 화면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 CCTV를 실시간 해맞이 중계 채널로 저희가 제공할 텐데요. 예컨대 부산 수영만 앞바다, 경북 포항 해변,
강원도 속초 등대 등의 첫 해돋이 모습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SafeK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KBS 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돋이를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잠시 뒤 뉴스광장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그 CCTV 화면을 이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방송 중에도 일출 장면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출도 비대면으로 봐야 하는 이유, 바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60여 명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21명이 늘어서 이제 누적 900명이 됐고요. 그들 가운데 감염 경로가 요양병원인 경우가 220여 명, 요양원인 경우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요양시설들마다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사망자의 약 35%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왔고요. 지역 산발 감염에 따른 것이 25%, 그리고 집단 발생이 15%입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모레인 3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가 내일 그 연장 여부 혹은 이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범기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종사자 2명 감염이 확인됐던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직원들은 보호 장비를 갖추었지만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들은 감염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입소자들이 특성상 장시간 머무르고 대부분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처럼 요양병원과 구치소,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에서 700명대, 그 외 지역에선 3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확진자는 30%에 육박하고 있고 위중, 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급증세는 잡았지만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대책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보통 거리두기가 최고조 효과를 나타내려면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뒤가 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데 환자 증가가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되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이번 달에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만큼 인턴을 뽑을 때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을 용납하지 않지만 공중보건이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긴 가운데 교정시설 내에서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법무부는 뒤늦게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4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서도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와 직원 등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모두 923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 감염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확진자가 어제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로 이송 전에 숨졌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자 법무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무증상자도 찾아낼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정시설 6곳에서 진행한 PCR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물론 검찰 소환과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지병이 악화돼 사망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사와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모두 5,600만 명분의 백신이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백신별로 시기가 다른 만큼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공급 시기도 올 2분기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각각 1,000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 600만 명분, 세계 백신 연합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선 1,000만 명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계획했던 5,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108%에 이르는 양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도 백신 구매를 논의하고 있어서 확보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세부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백신별 공급 시기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넓게 분포돼 있는 상황.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도 백신별로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에 최적화된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종이나 주기적인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수준이나 아니면 접종 계획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사 등 50여 명은 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 사례로 주한미군에 지급된 모더나사의 제품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새해에도 강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 곳곳에 눈도 조금 내린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벨트캐스터 되게 많이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나가실 때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죠. 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 10도 아래로 또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철원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7도, 파주 영하 14.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9.8도로 여전히 춥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서울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으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노약자분들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청,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전북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전남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3도, 대전 영하 9.5도, 대구도 영하 5도로 전국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잠시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0도, 안동 2도, 대전 2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4도, 부산 5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금세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전임자들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단행된 인사인데요. 우수경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속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영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냈는데 경제와 행정, 정무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란 게 발탁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임기 후반 공직기강과 반부패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는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의를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남게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한 지난 2년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시기에 함께해 영광이었다며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특히 이 경제와 살림살이 관련된 것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세금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책들도 시행되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의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에서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서 주민들에게 친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는데 8차 당대회가 임박한 관계로 서한으로 대신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유동혁 기자, 새해 인사를 서한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북한 매체가 전한 친필 서한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면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 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꼽힐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면서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이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서한으로 신년 인사를 전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거의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곧 있을 8차 당대회에서 육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서한으로 신년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배에는 최룡해, 이병철, 김덕훈, 박봉주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8차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공개 행보이자 8차 당대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1월 초순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연초 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 대미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동혁입니다.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서 약 2시간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인하대 4호관 건물에 소방관 17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39대를 투입해 새벽 2시 48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 불로 건물 4층 내부가 탔지만 휴일이어서 학생 등이 건물에 남아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낙태죄가 오늘부터 없어집니다. 우려했던 대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제도 등 입법 공백은 현실화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법안 심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형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낙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모자보건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이를테면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임신 중절 행위를 좀 보호를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준 1년 8개월,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안 시한을 2달 남긴 지난해 10월에야 처음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복지위 법안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회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사는 연기됐습니다. 또 다음 심사 일정조차 잡힌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태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묻는 질의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가장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낙태 여성 보호와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 그리고 약물을 통한 낙태 등 산적한 쟁점에 대한 입법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리고는 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가둬놓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망자도 속출하고 안에서는 정말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의료진의 호소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격리를 해제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이제라도 새로운 보완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겠죠.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의 한 요양병원. 20일 만에 환자를 모두 이송하고 어제 오후 격리가 해제됐지만 병상대기 환자를 포함해 모두 3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고령 환자에다가 기저 질환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전담병원으로 배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의 무조건 격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경우도 격리 초기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병실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초동 대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2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환자군을 구분해서 별도로 격리 조치도 하지 않아 한 방에 여러 명 수용해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전담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적절한 치료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동일 집단 격리된 채 한정된 인력으로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요양병원 내에서의 추가 감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부 의료진에 따르면 격리 초기엔 인력 지원이 부족해 5명 남짓의 간호 인력이 100명 넘는 환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따로 만든다든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환자는 25%. 무조건 격리가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을 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어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한 4배 정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화들짝 놀란 일본 정부, 이제 경제사회 활동을 일시 중단시키는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마다 많은 인파로 붐볐던 도쿄 메이지 신궁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철야 참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やっぱりあまりね人がいると思いましてちょっと先に来てしまいましたでも結構いらっしゃるんで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1,337명. 이전 최다 기록에서 단숨에 400명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일본의 전체 확진자도 처음 4,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かつてない大きさのいわゆる第3波が襲いかかっている命を優先してください年末年始は家族でステイホーム 이런 호소에도 도쿄 도심의 연말 풍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가 총리까지 나서 조용한 연말 연시를 강조했지만 인파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のまま感染拡大が続けば国民の皆様の命を守るために緊急事態宣言も視野に入ってきます。 집 근처에서 간단한 쇼핑이나 산책은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거의 모든 다중시설은 휴업에 들어갑니다. 4월 긴급사태 선언 때 도쿄의 하루 확진자는 80여 명. 확진자가 이미 하루 1,000명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스가 내각의 대책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비대면, 지난 한 해 우리의 일상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텐데요. 이 재택근무로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 중요한 흐름이 됐습니다. 다만 변화에 소외되는 이들은 늘 있기 마련이라 그 부분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부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3명의 팀원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부터 재택과 출퇴근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재택이 주요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긴급한 업데이트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고 회사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30% 이하만 출근해도 회사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경영진 판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집중을 이렇게 몰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화되지 않을까. 중소기업 상품과 지역 특산품을 파는 행사장. 인적이 없어 보이지만 온라인에선 열띤 판촉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유산은 이렇게 풍미가 깊구나. 지역 특산물, 지역 행사가 딱 끊기게 되니까 이것은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이 됐든 그 이외의 다른 시장에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한 해가 됐던 것 같고요. 먹을거리부터 가전, 생활용품까지 온라인 판매가 대세화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판매액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의료 분야 비대면 진료도 집계된 것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 환자분들.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진행 중이던 비대면 흐름에 훨씬 속도가 붙은 겁니다. 정부도 비대면 경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만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조금 고령이거나 중장년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온라인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받지 못하고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빨라질수록 전통 산업의 쇠퇴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 이에 맞춘 산업과 일자리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외는 이런 참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과 학교도 문을 닫으면서 집에 혼자 있던 16 발달장애 소년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내부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불이 나 혼자 남아있던 16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이 소년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잠깐 병원에 다녀온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매일 학교를 이러고 요즘엔 안 봤지. 최근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나 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경우 특수학교에선 발달장애 아동을 따로 보살피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는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발달장애인 가족 가운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긴급 활동 지원 급여 등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돌봄 부담이 커진 발달장애인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20%나 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집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그것을 같이 돌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1년 내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비장애인도 힘들지만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2021년 여름에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데요. 1년이 연기됐지만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태극전사들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준미 기자가 현장을 전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올림픽 해를 맞았지만 선수촌 훈련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런던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고를 그리는 체조 양악선. 세계 최고 난도인 독보적 기술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양악선을 보유한 만큼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정상 훈련을 못해 약해진 근력을 키워 100%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하게 잘 웃으면서 한 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악선과 함께 도마 동반 입상을 노리는 비밀병기 신재환과 여자 도마의 샛별 여서정은 생애 첫 올림픽에서 깜짝 메달을 노립니다. 런던에서 스피드를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을 낸 펜싱 대표팀은 한층 더 어려워진 스텝 훈련을 반복하며 영광 재현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런던 올림픽 때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수영의 황선우는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을 넘어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자유형 200m에선 세계 주니어 신기록까지 쓴 기대주입니다. 올림픽 기간엔 늘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효자 종목 양궁 대표팀. 11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나서 올림픽행을 확정 짓겠다는 유도까지. 앞으로 7개월,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태극전사들은 묵묵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서울에선 하루 3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번 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자 검사에서 입소자 12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역학조사에서 직원들은 보호장비를 잘 갖췄지만 시설 특성상 환자들이 장시간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랑구 교회에선 교인과 가족 등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에선 지난 성탄절 때 30여 명이 소모임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해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300명 이상 확진자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였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합니다.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 집당 한 사람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검사에 참여해 가족 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진 피로를 줄이기 위해 일부 검사소는 합쳐서 운영하고 운영 시간 단축 등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도 확대가 되고 전국 고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와 교육 분야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점들 박기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서울역까지를 잇는 2km 구간이 보행자 중심의 사람 숲길로 오는 4월까지 새롭게 조성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워진 행사 개최를 위해 4월부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내에 화상 스튜디오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속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시행됩니다. 디지털 마케팅 관련 직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청년센터 오랑은 광진과 서초, 성북에 새로 문을 엽니다. 서울 지역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 병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최대 지원 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하루 지원 생계비도 종전 84,180원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반영한 85,6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대 지원 생계비는 119만 8,540원입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도 확대됩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은 165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노원 도봉 지역의 한 곳, 동작에 한 곳 추가 개소합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종전 고교 2, 3학년에서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돼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됩니다. 인공지능 교육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도입됩니다. 관련 교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AI 인재 양성 지표도 개발돼 올해 보급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희망찬 2021년의 첫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 해돋이 모습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맞이 명소인 강원 동해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자, 그곳 표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강릉 강문해변에는 조금 전부터 2022년을 밝힐 첫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면서 이제 동해 바다도 온통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이하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해맞이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는데요. 그래서인지 해맞이 관광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해맞이객들이 몇몇 눈에 띄지만 해변 출입 통제선 근처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뜨거운 빛을 발하는 태양을 조용히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선 오전 7시 37분 삼척을 시작으로 최북단 고성에는 43분에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하늘도 맑은 편이어서 새해 첫 해돋이를 동해안 어디에서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안 일출 명소와 주요 해변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기 때문에 예년처럼 자유롭게 해맞이를 즐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든 식당 안에서 식사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안가를 직접 찾기보다는 집과 숙소에서 KBS와 각 지자체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해맞이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올해 첫 일출을 보며 새해를 차분하게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2021년의 첫 아침이 이제 밝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밝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 강문해변에서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2021년의 첫 해가 붉게 떠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직접 해맞이를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 가득하시죠? 화면으로나마 신축년 첫 태양의 힘찬 기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해맞이 명소도 폐쇄되는 곳이 있는데요. 동해선의 옥계 휴게소는 내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동해 휴게소는 오늘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화장실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강원권으로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는 신갈과 여주 사이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됐습니다. 대관령 부근으로는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해안 지역 곳곳으로는 얼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올해는 모든 것들이 좀 나아지기를 빌어봅니다. 올해 첫 해돋이 보면서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거리두기 때문에 일출 명소들은 폐쇄됐죠. 대신 저희 KBS가 시청자 여러분 댁에서 해맞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실시간 중계 영상 지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의 해돋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평소 같으면은 인파로 붐볐을 장소인데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주요 해돋이 명소들을 모두 폐쇄해서 한산한 가운데 인파가 없는 가운데 오롯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CCTV 화면으로 강릉 해돋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붉은 태양의 힘찬 기운이 수평선 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각자의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원을 개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공동의 소원이 있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같을 겁니다. 일출을 통해서 안 좋았던 기운들은 다 빨리 사라지고 새해 희망과 또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해돋이 명소들이 폐쇄돼서 저희 KBS CCTV 화면을 통해서 지금 동해안 일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올해는 새해가 주는 희망과 설렘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오히려 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코로나 3차 유행은 연말에도 크게 꺾이지 않은 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해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국면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올가을 늦어도 연말쯤에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거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 도입과 접종 준비는 물론 백신의 안전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에 대한 대비까지 올해 전체를 아우르는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 기간 불가피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 역시 필수적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개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부족했던 점들을 보충하여 새로운 감염병을 만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13년 전 국립병원을 개원하며 내린 칙서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국방을 전통적 국가안보라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비전통적 국가안보, 즉 건강안보라고 말합니다. 2021년은 국민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졌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간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5.7도로 출발했고요. 파주가 영하 14.9도, 제천 영하 14.1도, 장수는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 영하 9.8도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어서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 지역과 충청,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눈이 날리겠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철원이 영하 15도, 서울이 영하 9.3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 영하 5도, 전주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0도, 대구 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광장 끝으로 해돋이 대신 댁에서 거리 두기에 힘써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일출 모습을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는 강릉에서 중계차가 보내온 해돋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2021년의 첫 해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떠오르고 있죠. 유례 없는 고난과 어둠을 뚫고 나온 해여선지 더 힘차고 밝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에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여는 이 밝은 기운으로 지난 어둠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축년 하얀 소의 해인데요. 소하면 우직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서 올해는 사랑하는 이들과 얼굴을 맞대는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